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설 지났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항상 새해니까요. 다음 달에 다시죠. 새해라는 이야기는. 예. 요즘에 제가 느끼는 그 이성윤 인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 인기도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뭐냐면은 메시지가 뻔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특히 요즘에 윤석열의 난이잖아요. 예. 윤석열의 난 하다 보니까 윤석열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예. 윤석열을 설명해 줘야 체감적으로 와요. 이성윤 의원 감사합니다.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섭외도 힘들어. 섭외하려고 그랬더니 한 달에 해봅시다. 아닙니다. 저는 새날은 부르면 무조건. 발끈하실 필요 없어요. 농담이에요. 저는 새날에서 부르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리고 인간 자체가 호감형이신데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측면이 하나 있잖아요. 스폰서 등을 안 만나기 위해서 술자리 안 하는 사람. 예. 대신에 꽃을 키우고 나무를 키우는 사람. 아유, 감사합니다. 시를 쓰시는 분. 감사합니다. 존경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존경까지는 다만 특수배에는 안 맞는 사람. 특수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요즘에 윤석열이 제가 탄핵 심판정에 갑니다. 6번 다 갔는데요.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특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소해가지고 무죄 나오잖아요. 그러면 재판 받았던 피고인들이 엄청난 심적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고통을 겪는데 무죄를 받아도 어쩜 무죄 받았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사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예. 똑같이 윤석열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님을 좋아한다니까요. 이런 식의 것들로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성윤 후원해달라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농협 301-0345-5646-51 이성윤 의원.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시죠?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500만 원씩 거두면 몇 명이면 채워요. 근데 문제는 이성윤 힘내라고 5천 원, 만 원, 2만 원 보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예. 정치인들 그걸로 힘이 엄청난다면서요. 맞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새날 시청자들께서 저한테 5천 원, 만 원 보내주시고요. 또 3천 원, 5천 원 보내주시면서 적습니다만 귀하게 써주십시오 이런 말씀 듣고 아이고. 엄청 힘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오늘 커피 한 잔만 아껴서 보내주시고 금액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숫자로 사람의 숫자로 의원도 아닌 인원으로 예. 길을 살릴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이성윤 TV 구독은 채팅창 상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누르고 가셔가지고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탄핵 소추단의 일원으로서 예. 화요일 수요일이면은 헌법재판소를 가십니다. 화요일, 목요일. 죄송해요. 목요일. 화요일, 목요일 예. 하루 쉬고 목요일. 근데 지금 요즘 날씨가 추워가지고 예. 물론 뭐 차 타고 가시고 뭐 중간에 걸어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저거 보면은 표정에서 오묘한 것들이 느껴져요. 예. 무슨 무슨 개선 장군처럼 윤석열 탄핵하러 가니까 기분 좋다도 아닌 것 같고 예. 어떤 묵직한 무게감, 예. 사명감. 저럴 때 저렇게 들어가실 때 어떤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저는 첫 기일 때 윤석열이 국민께 사과하고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나오면서 궤변을 계속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해드는 걸 보고 진짜 오늘은 또 어떤 말을 궤변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힘들게 할까 아이고.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방청석인가요? 예. 저게 바로 맨 앞? 변호인석 뒤입니다. 지금 민주당 소추 의원들은 주로 저기 거기 앉아 앉는 있습니다. 거고. 예. 그러면 그 맨 앞에 저 정청래 위원장만 그 앞에 그렇습니다. 변호인들과 예. 같이. 예. 예. 그리고 이거 보니까 야 이게 무슨 오늘의 변론 안내. 예. 2025년 2월 6일 목요일 10시. 이번 주부터 10시에 예,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건 번호 2024 헌나 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 예. 청구인 대리인은 국회고요. 예. 피청구인은
윤석열이니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주문을 내올 때 예.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예. 나오는 거죠. 예. 예. 이 분위기였었고 지금까지 계속 개근하셨나요? 예. 하루도 빠짐없이 갔고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계속 거슬리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거슬리는 게 이성윤. 엄청 거슬릴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수거 대상으로. 그 다음에 거슬리는 게 박은정. 박은정. 같이 검찰에 일했던 사람. 예, 예. 제일 거슬릴 것 같고. 자, 근데 이번에 갔다 오셔서 느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전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번 주 목요일 곽종근 나가는 걸로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윤석열은 무너졌다. 저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이 끝났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재판관들이 첫 번째 윤석열 나왔을 때 물었지 않습니까? 첫째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든 게 맞느냐, 쪽지를 준 게 맞느냐, 두 번째 직접 사령관들한테 지시한 게 맞느냐. 만일 거기서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자백을 했으면 이 탄핵 재판이 더 이상 갈 필요도 없는 건데요. 근데 부인하는 바람에 지금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어제부로 이미 윤석열은 무너졌다. 그리고 표정도 봐도요. 표정이 처음에는 되게 밝았었는데 어제 6차 기일에서 보니까 표정이 되게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곽종근이 나왔을 때 예. 주장만 있잖아요. 주장만. 대통령이 뭐 저 잡아들이라고 뭐 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 그걸로 뭉개려고 했는데 의외의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마이크를 통해서 전 부대원이 다 듣게 됐다. 요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죠. 더군다나 지금 자기는 제일 좋은 것은 전화를 안 했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전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장관과 대통령의 지시상이 중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녹음한 사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있을 겁니다. 아니 대통령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 녹음 안 해요? 그렇습니다. 했을 겁니다. 왜 그 저 명태균이 그 윤석열하고 통화하거나 그러면은 그거 녹음해가지고 자기 측근한테 스피커폰으로 들려준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잖아요. 그 전날 홍장원 나와서 대통령이 싹 다 들여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홍장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방첩사 체포 명단하고 또 일치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영이 어쨌건 간에 방첩사에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 재판이 어떻게 보면 형사재판처럼 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형사재판하고 영 다른데요. 형사재판은 형을 정하는 길이기 때문에 첫째는 증거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이 제한이 없이 신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증인 같으면 하루 종일 하는 것도 많거든요. 현재는 탄핵 재판이니까 내랑 헌법 위반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하기 때문에요. 현재는 주신문은 30분, 반대 주문 30분, 그다음에 보충신문은 15분씩 하니까 빨리 끝나죠. 그래서 어제부로 윤석열이 헌법에 위반해서 겸 선포한 것은 확정됐고 얼마만큼 중대하느냐 그다음에 대통령의 관여 정도는 확정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내가 나가길 잘했다는 소리를 왜 할까요? 바보입니다. 허세 부리는 거 제가 아니에요? 보기에 그거는 정치적으로 저는 법적으로 탄핵에서는 파면되고 또 재판에서는 사형 무기 받을 것은 명백한데요.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자기가 극우 세력에 자기가 지지를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나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구치소에 계속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얼굴 보여주고 지지자들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탄핵되는 건 맞는데 기정사실인데 윤석열이 지금 전략은 형사재판에서 조금이라도 좀 감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그들이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은 무조건 안 했다고 우기는 전략으로 형사재판처럼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 심판이나 형사재판이 없어도 불법 계엄을 일으켜서 포고령도 불법으로 만들고 국회에 통보도 안 하고 이 세 가지만 해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죠. 그러니까 곽종근한테 뭘 끌어내라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탄핵 심판에서는. 근데 이 상황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진우 같은 경우는 보면 약간 매수당한 느낌도 좀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또저뭐 김현태? 예. 김현태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긴 한데 홍장훈과 곽종근은 사실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만이 아니라 그 부대원들 전체가 그걸 생방송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진짜 목소리 나오면 큰일 나겠네요. 그냥 끝나겠는데요. 그렇죠. 끝났고요. 이게 그 형사재판과 다른 점은 이런 일이 있었다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어제는 곽종근, 그제는 홍장원이 명확하게 진술했잖아요. 네. 이제 국민들께서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김현태나 이진우 사령관이 약간 진술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형사재판을 의식해서 거부했는데 헌재에서는 이 사람이 헌재 재판장에 와서 무슨 말을 했든 간에 그 조서에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만들어진 조서가 적법하게 만들어졌으면 그거를 거기에 적혀진 사실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서 사실관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우 사령관이 뭐 3번, 4번 전화 받아가지고 뭐 끌어내라 했다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김현태가 진술했던 거 있잖아요. 검찰 진술은 다 증거로 인정됩니다.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더만 민주당이 회의해가지고 곽종근이나 이진우가 그랬다.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기 전에 이미 검찰이나 이런 데서 다 그 이야기를 해놓고 온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예. 근데 진짜 그 탄핵 심판이 아마 아직까지 일정 잡아놓은 거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죠. 13일 날 제가 보기에는 13일 날 이상 증인을 안 받아줬거든요. 네. 13일 날 증인 마치고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보면 5일 정도 후에 최후 진술하고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일 날 증인 마치면 5일 후에 그 다음 주 화요일쯤에 최후 진술을 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증인 같은 거 안 받을 안 거. 받습니다. 하긴 의미가 없잖아요. 형사재판하는 것도 아닌데.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이원적인 계엄을 선포했다. 그것이 전두환 살해나 형법에 비춰보면 명백히 내란 행위다. 네. 그러므로 그러나 사안도 엄청 중대하다는 확인됐잖아요. 예. 직접 지시한 것도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측의 의견을 받아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왜 하도 무슨 트집을 안 잡히려고. 예, 그렇습니다. 절차적인 시비를 거니까 네. 받아주지만 제가 보기엔 증인신문은 13일 이상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사실상 끝나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최후 변론하고 의견 듣고 보통 한 10며칠 지나면 그 선고 기간을 줍니다. 네. 그래서 2월 말쯤이나 아니면 좀 3월 초? 3월 초에 선고를 2말 3초. 예. 실제로요, 제가 그 어떤 전망이 어려울 때는 진짜로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면은 투표하기 기능이 있어요. 예. 투표하기 기능에다 붙여보면 대부분 맞더라고요. 집단지성 예. 놀라워요. 10,000명의 사람을 예. 광장에 모아놓고 예. 무대 위에다가 소 한 마리를 올려요. 예. 이 소가 몇 킬로쯤 나가겠냐고 물어보면 10,000명의 사람들이 낸 숫자를 다 합쳐서 평균을 내면 그 소의 무게가 나온다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 게시물 투표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2월 하순 69%, 예. 3월 초순 24%, 예. 3월 중순, 3월 하순 이렇게 해가지고 5%, 2% 이런 식인데 그러면 2월 하순은 좀 빠르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결심하기에 따라서는 사실 그렇게 질질 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때는 좀 쟁점이 좀 있었습니다. 예. 뭐 뇌물수수, 직권남용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내란 행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남아있기 때문에요. 단순합니다. 예. 이 투표 인원이 12만 명입니다. 12만 명이 한 투표예요. 여론조사 1,000명짜리하고 달라요. 12만 명이 70% 정도가 2월 말에 끝날 거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끝나길 바라는 분들의 이 욕심도 있을 것 같아서 3월 초쯤 되는 예. 느낌. 예. 진짜 근데 지난 새벽에 예. 지진 경보가 막 울렸어요. 예. 지진 경보는 좀 소리가 다르고 신호가 다르잖아요. 막 예. 이상한 소리 나고 막 예. 하잖아요. 사람들이 깼는데 순간적으로 그걸 지진이 아니라 계엄으로 그만큼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예. 더디 가는 게 힘들고 뭐 약간 조작성 과표집이 있지만 여론조사 하면은 막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거나 이 느낌이 있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도 일이 안 잡히고 예. 아직도 내란성 수면장애 이런 걸 겪고 있단 말이죠. 우리 내란성 의원님께서. 스트레스, 내란성 소화불량 많습니다. 네. 실제로 그 제가 전주 가서 이번에 설날 연휴 기간에 시민들 많이 만나뵀는데요. 그 실제로 두통을 호소하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못 자고 벌떡벌떡 깬다는 분도 계시고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되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적중률 100%야. 100%, 1000% 제가 회복에 틀린 적이 썼는데요. 한 번도 없었어요. 100%, 네. 1000% 파면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 중에 윤석열이 지명한 사람도 있고 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8명 체제를 좀 악용해서 예. 6명 이하 그러니까 5명 정도만 찬성해서 이게 기각되는 어떤 경우는 없어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 제가 유심히 재판할 때 보면 눈빛이 한심하다는 눈으로 봐요. 윤석열이 나올 때마다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하거든요. 올 때마다 실수를 하잖아요. 똥벌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똥벌을 차는데 말에 보면 두서가 없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심지어 말하면서 자백까지 막 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란했어. 그리고 내가 헌법재판소에 사람들 군인들을 보냈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분들이 보기에 한심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기각한다? 이건 상상도 못 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리적으로나 또 과거에 전두환 12.12 판례에 보나 명백하게 내란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파면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윤석열이 헌재 나와서 하는 행위는 탄핵을 막아보겠다 느낌보다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50년을 한 1년 깎으려고 하는 행위에 좀 가깝다. 야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 의원님 앞에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예. 이게 정신병자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많은 일을 벌려놓고 그게 시민들이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봤어요. 그런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 검찰에서는 실컷 뭐 기소해가지고 4, 5년 후에 무죄나잖아요. 그러면 특수한 윤석열이 특수수사한 윤석열이 지금까지 저는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무죄 받은 분들한테. 그게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무죄를 받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똑같이 한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과 않는다. 야 진짜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선의가 있었건 고의가 있었건 어떤 사건이 있어 피해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 무려 피해자는 5천만 명입니다. 예. 경제 이렇게 망가졌고. 예. 그러면 도의적으로 미안하단 말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처음에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께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예. 국민의 사과가 없어요. 그게 지금도 안 검사들 하고 법기술이라면서요. 예. 사과 안 하는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윤석열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세상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윤석열은 대검에 있을 때 총장으로서 온갖 살권수 공정한 상식을 내세우면 수사를 했잖아요. 그럼 다 실패했지만 결국 검찰을 자기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검찰을 정치적으로 팔아먹은 셈입니다. 이런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셈이 됐어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세계의 중심은 자기고 자기 행위는 항상 완전 무결하다. 이게 윤석열 사단의 특징입니다. 자기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고 자기는 선이고 악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는 법이 없죠. 아마 지금도 수사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행위는 정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예. 내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예.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내 명령에 따랐던 부하들은 선처를 부탁한다. 그래야 맞죠.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야 될 태도가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부하들이랑 싸우고 있어.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제 그 곽정군 사령관 그 신문할 때 보니까 그 묘한 웃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썩소라고 그러잖아요. 묘한 웃음을 웃고 있어요.
저는 그런 표정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아유, 어떻게 시간 문제다. 근데 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요. 저도 깜깜 조금만 참으시면 네. 아마 곧 파면될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윤석열의 저 표정. 예. 저 표정 어떨 때 지는 표정인가요? 입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예. 저 표정을 지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뻘쭘할 때 그런 표정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 때 아, 저런 표정을 짓고요. 또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썩소라는 그 썩은 웃음 씩 웃습니다. 이번에 저 헌법재판소에 몇 번 웃었죠. 예, 여러분, 미소 보인 예. 적 있죠. 예.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예. 지금 웃을 일인가? 제가 봐도 저거는 아주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내에서 계속 거짓말이 들키는 경우 인원이란 말은 써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과거 인원 여러 차례 언급했다. 오늘도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그 후에 바로 썼죠. 네. 자기는 인원이란 말을 원래 안 쓴다. 그리고 의원이 아닌 요원이다라고 했지만 이 곽종근 사령관의 이제 그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인데 지휘관 녹취록 80개가 확보돼 있다. 예. 그 중에 윤석열 목소리 저는 100% 있다고 봐요. 그렇죠. 스피커로 다 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예. 녹음했다 틀림없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곽종근 사령관의 그 이야기가 나올 거는 차마 예상 못한 거 아니에요? 예. 적어도 헌법재판소 와가지고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진술거부라도 할 줄 알았겠죠. 근데 당당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고 되게 흥분해가지고 막 신문도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관계였다 그러면 네. 딱 사석에서 야 이 새끼야 그거 네가 돌았냐 이 새끼야 내가 언제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랬어 딱 그 폰인 건데 재판소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얼마나 그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성기를 팍 내면서 한 방 팍 책상 때리면서 그게 아마 하가도 남았을 겁니다. 에이, 진짜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지가 약간 흥분하니까 꽝 소리는 안 나는데 이걸 하더라고요. 예. 야. 그러니까 곽종근하고 비슷한 맥락이 이진우 그 수행장교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 차 안에 조용한 예. 문 다 닫고 조용한 데서 윤석열하고 지사령관하고 통화하는 소리를 다 들렸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했다. 진짜 또라이라고 생각했다. 증인이 많아. 근데 나는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 같은 소리 또 예. 80건이나 있다는데 녹취록이. 정말 세상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저는 거짓말을 하고 나면 약간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윤석열은 그런 것이 없나 봐요. 뻔뻔하게 하고. 다만 요즘에는 이제 거짓말 옛날에 첫 두 번째가 나와가지고는 좀 당당하게 하더니 요즘에는 거짓말을 횟수가 좀 당당히 못하고 얼굴이 좀 약간 색깔도 안 좋아지고 현실적으로 약간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던가요? 예. 하긴 이게 우리가 사형 같은 걸 제외하고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둬놓는 거잖아요. 예. 영호의 몸으로 만들어. 예. 자기 자유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가 먹고 싶은 술도 못 먹어. 대통령인데 권력도 못 부려. 그 헌재 출석할 때 자세히 보시면 한 2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한 56분쯤 옵니다. 오면 그 많은 변호인들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는 참 의기양양 다 합니다. 앉아서 헌법재판관이 딱 그 재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람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그렇게 대통령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날짜도 한 달이 채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전자를 붙이지도 않을 거잖아요. 물론 정상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박근혜처럼 예. 윤석열로 돌아가는 시간이 예. 길게 남아봐야 한 3주 남았다는 거잖아요. 예. 가슴 설레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뭐 우리 같은 진영 사람들은 예. 야당도 해보고 여당도 해봤잖아요. 근데 상대 쪽 수장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미워해 본 적은 없거든요.
어쩔 때는 속으로 이명박이가 이런 건 잘하는 거네. 박근혜도 이런 건 잘하는 거네. 이런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정도였지. 1부터 100까지. 그 모든 게 싫고 나쁘고 막 분노가 생기는 건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저는 그 윤석열 보고 나면 검찰에 있을 때요. 윤석열 회의하거나 그러면 나올 때 막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 위선, 그 가짜 미소, 또 마치 자기 혼자만 선인 체 하는 이런 거 보고 어떤 때는 막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걸 느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유선적인 모습을 보고 이걸 계속 봐오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실체를 다 알아버렸잖아요. 그럼 또 지금도 국민들이 모를 줄 알고 헌재에 나와서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유, 사과 한마디 그건 못합니까? 아유. 자, 근데 윤석열이 또 법기술 부려갖고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라는 걸 했는데 나 살다 체포 적부심을 하지를 않나 체포 구속 취소 청구를 하지 않나 있는지도 몰랐어. 아니 체포 영장 뭐 체포 그 적부심이라는 건 사실은 논리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어. 논리모순이 맞습니다. 첫째는 체포적부심은 체포기간이 짧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신청을 안 하고요. 체포적부심 한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신청 안 하고요. 이번에 또 구속 취소를 신청했잖아요. 이건 정말로 신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다면 보석 신청을 하지. 구속 취소라는 것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됐을 때 이걸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30년간 몇 건 못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윤석열은 불법 수사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불법으로 구속됐다라고 주장하려면 보석을 하려면 적법하게 구속된 걸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주장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100% 기각되겠죠. 네. 이런 윤석열이 계속 꼼수 부리는 거 제가 상상도 못할 꼼수고요. 제가 이거 국회에서 쓰려고 만드는 것인데 현재 보시면 이렇게 13전 13전 13패인데 헌법재판소는 회피촉구 이거 회피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게 돼 있지 네. 이 피청구인 그게 윤석열이 청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게 구속취소 청구 이것까지 되면 15연패인데요. 아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다 법원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상당수는 밑에는 예. 이런 게 다 이제 박근혜 그 탄핵 결정 과정을 보면 이게 헌법기관에 대한 인정, 불인정, 불복이잖아요. 이게 헌법 대통령으로서 국가기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탄핵 사유에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자들은 법원을 그냥 가서 난동을 부리고 예. 폭동을 일으키는 정도인데 예. 그게 윤석열한테 도움 안 되는 행위이기도 할 거고 계속 동의 안 되는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이제 저 헌법재판소를 휩쓸자는 얘기까지 선동해 버리니까 예. 이 자들은 제가 봤을 때요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수계뿐만 아니라 예. 주요 주동자들은 사회로부터 예. 완전 격리시켜야 된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거 법꾸라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법꾸라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조문을 막 들여다보고 뭔가 이제 약한 구석이 있으면 그것만 파고 들어갖고 그거를 법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예. 나쁜 사람들. 여기 보니까 변호인을 70회, 20일 동안 70회 면접했더라고요. 그랬다고 하대요. 아마 그거 가지고 이런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황제 면회 아니에요? 변호인은 그 면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윤석열 갇혀 있는 게 심심하니까 이게 이 창문 사이로 안 할 거고 예. 저 접견실 같은 데서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면허인 접견실이 따로 있고요. 교도관 입회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밖에 교도관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그 면회를 악용하는 재벌 회장들은 변호인을 선임해 가지고 젊은 사람을 선임해 가지고 얘기하고 하루 종일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이 20일 동안 70번 했다고 해서 제가 우와 하더라고요. 왜 했는가 봤더니 기사를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변호사업계 관례상 규정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공휴일도 교도관들이 쉬어야 됩니다. 밖에서 경계를 세야 되니까요.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면회 신청 안 씁니다.
이 보도가 나가니까 예. 윤석열 쪽에서 또 언론에 흘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무 길게 하면은 다른 사람 피해를 보니까 짧게 하자고 했다고. 와, 저번에 무슨 변호인하고 와갖고 자기가 먹던 밥을 3명하고 나눠 먹었다고. 라면하고. 야, 얘네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수부 검사들의 특유의 언론 플레이죠, 이게. 그렇죠. 이미지 때문에. 그걸 아주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막 면회하는 문제는 교도관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고요. 네.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건데 이번에 윤석열이 이제 많이 10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황제면회라고 하는군요. 예. 하긴 일반인들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아마 신청하면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안 해주니까요. 네. 자, 근데 20일 날 지금 형사재판이 시작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정권 바꿔서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라는 예. 20일부터 이미 재판 관계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 현재 내란 특검은 사실 좀 민주당이 좀 명분을 찾긴 좀 어려운 측면도 있죠. 바뀌어야 될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 내란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란의 수계 윤석열은 이제 친위 쿠데타니까요. 구속이 됐지만 왜 내란이 일어났을까? 그다음에 국가기관 중에 어느 기관이 관여했을까? 예를 들어서 비서실, 또 경호처, NSC 이런 기관에 어떻게 관여를 했을까?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되고요. 이게 명백히 밝혀져야 나중에 내란 세력이 그럼요.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보니까 재판들 병합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예. 왜 옛날에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장세동하고 막 쫙 앉아있던 것처럼 예. 수의를 입고 예. 윤석열, 김용현, 뭐 장관급으로 이상민,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지? 군 사령관들. 지금 저 최상목이도 예. 사실은 최상목이 지금 구속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쭉 앉혀놓고 병합할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따로따로 할까요? 따로따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같은 사건이기 예. 때문에. 병합할 것 같고요. 이제 병합을 할 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6개월이 지나면 이게 이제 자기들이 사형 아닌 무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극렬 다툴 겁니다. 세게 다투고 계속 이의제기하고 막 그럴 건데 만일에 6개월이 넘어버리면 윤석열이 백주 대낮에 거리를 활보게 만드는 풀어줘야 되는 상황. 예,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보니까 병합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재판부를 하더라도 병행 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김학의 사건으로 저랑 차기훈 사건이랑 같이 있었는데 병행 심리를 했습니다. 다른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제 어떤 게 재판을 빨리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면서 병행 심리 또는 병합 심리 둘 중에 하나를 6개월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 풀어준 상황 오면은. 예. 근데 아니, 만약에 이제 파면되고 대통령 신분이 아니면 이제 어떤 죄든지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나 이 그러네. 검찰에 수사 중인 사건 직권남용이 되게 많거든요. 명태균 같은 거. 예예. 그거 추가 기소해 놓으면 예.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그렇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빠져나올 일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최종 판결까지는 얼마나 나올까요? 어차피 윤석열이 대통령 떨어지고 나면은 대통령 지위 떨어지고 나면은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최종 확정 판결까지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대략 3, 4년? 이 사건은 구속 사건으로 가면 네. 그렇게는 안 갑니다.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보통 또 재구속한다 하더라도 보통 1년 이내는 끝나고요.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증인도 많지 않고요. 지금 보니까 증인만 520명 정도 예상한다고 보도는 나와 있었거든요. 아마 그 정리가 될 겁니다. 전부 다 나올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막 헌재에서 증인 신청해도 8명인가 밖에 안 받아주는 이유는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기 예, 때문에. 예. 예. 자, 그러면 윤석열이 대법원 확정 판결 받고 그 과정에서 황교안 씨는 왜 거기 변호인단에 합류를 할까요? 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탄핵 재판 그 재판장에 황교안 변호사 나왔더라고요. 네. 나오는 순간 야 이거 탄핵은 포기했나 보다. 망했다. 그런 생각했는데 형사재판도 또 변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형사재판도 포기했구나. 왜냐하면 황교안이 주장하는 게 윤석열 주장을 같고요.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증할 수가 없는 거 아니 선거 부정이 있지도 않았고
입증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주장을 계속 보강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순간 이거 다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검찰에 계실 때 예. 황교안은 어떤 선배였어요? 법무부 장관 하고 그 전에 무슨 뭐 검사장 하고 막 이 과정에 평은 있잖아요. 평은. 평은 황교안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전도사도 꿈꿨어요. 연소날실에 전도사 고시도 봤다고 그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안통. 예, 검찰 내에 국가보안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법무부 장관 되면서 세월호 터지고 그때부터 좀 이상해지더니 권한대행 끝나고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부정선거만 하고 막 예, 연설하는 예. 것도 보면 예, 이상하잖아요. 뭔가 느낌이. 그게 왜 그럴까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부의 부작용. 진짜로요? 뭐 옛날에는 좋은 평가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공안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안 국가보안법을 그 황교안 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안과 특수가 양대 산맥이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이후에는 특수가 뭐 특수가 압도해버리고요. 간첩도 없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야, 자 재밌네요. 어쨌건 이성윤 의원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윤석열은 금방 파면 끝난다. 예. 길지도 않다. 예, 한 3주만 기다리시면 된다. 예, 저는 그게 확실합니다. 주말을 한 3번만 더 보내면 되겠네요. 예. 저는 어제부로 제가 윤석열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요. 바로 이제 그 용기 있게 증언해준 공개적으로 증언해준 두 분도 계셨을 뿐만 아니고 그 나머지 진술을 거부했던 분들의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도 다 증거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면 현지에서 재판관들이 물어보는 걸 보면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안이 금방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전원일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이게 헌법재판소에 지난번에 박근혜 때도 이견이 있었지만 전원일치로 만장일치가 간 이유가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만일에 이견이 있으면 이게 국민들이 분열한답니다. 그래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할 때는 전원일치로 해라. 가능한. 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투표를 한번 해봐. 그러면 예. 6대2 나왔어. 그 발표할 때는 8대0으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설득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가는 이유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만장일치로 가야 된다. 이게 독일의 이론입니다. 그렇군요. 예, 박근혜 때도 그래서 만장일치로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최근에 그 기사 하나가 떴어요. 예. 이건 약간 가십인데요. 중앙일보의 2월 4일자 기사입니다. 폭탄주가 약 혈료가 싹 났더라. 이성윤 기겁하게 한 연수생윤 이렇게. 이거 이성윤한테 취재하고 쓴 거예요? 저한테는 취재 안 했습니다. 제 책 그것은 쿠데타였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래요. 윤석열과 연수원 때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술을 폭탄주를 하도 많이 먹어서 그때도요? 예. 우리가요. 학교 다닐 때 맥주하고 소주를 따로 먹었으면 먹었지 폭탄주 마시지는 않았었거든요. 우리 때도. 근데 거기는 지금 그 시절에 폭탄주를 먹었다고요? 폭탄주만 먹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막 사회로 막 진출했을 때요. 예. 폭탄주가 기본적으로 군대 문화 예. 또는 언론사 문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예. 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대학생은 아니겠죠. 예. 연수생 시절이니까 예. 폭탄주를 먹고 다녔다고요? 연수생 시절에도 거의 폭탄주 주로 소폭 또 조금 좀 여유가 있으면 양주하고 섞어가지고 먹고 하고요. 저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피오 좀 쌌다는 거잖아요. 예. 피오 좀 쌌는데 폭탄주를 먹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직접 했다는 거잖아요. 예. 와, 저거 직접 들으면 어떠셨나요? 황당하죠. 저는 그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 얘기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돼서 술을 안 먹게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폭탄주를 못 마시니까 술을 가능한 한 먹지 말자는 취지로 이렇게 한 건데 나는 이렇게 오히려 폭탄주 먹었더니 나와버렸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사히 신문에 최근에 이제 그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폭탄주 가득 채워가지고 20잔을 마시더라.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득 채운 폭탄주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소위 그 메밀은깔주라고 해가지고요. 가득 채운 걸 말하는 폭탄주, 양주하고 또는 소주하고 그 맥주를 가득 채우면 남실남실합니다. 네. 그러면 옆에서 오면 이렇게 메밀은깔처럼 이렇게 떠요. 이렇게 약간 원형입니다. 그래서 메밀은깔주로 뭐 20잔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은 아니네요. 술을 제가 보기에는 저 지금까지 보면서 윤석열만큼 술을 잘 먹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술상무라는 용어도 있고요. 예, 영업사원들이 필요해서 술을 먹긴 하는데 술이 주가 되면 자기가 다른 걸 못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그 기사에 나온 윤석열 사진이거든요. 저 사람은 35년 후에 내란을 일으켜서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그걸 관상이야.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데요. 그러니까요.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실제로 윤석열 임기 내내 술 먹는 이야기만 계속 회자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술 먹으면 아무래도 행동도 좀 실수도 하게 되고요. 또 아침에 제때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 은호로 뻥카를 보냈다는 예.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열심히 안 산 사람이 남 탓하는 게 이번 계엄이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성윤은 되게 열심히 사셨잖아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성실하게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알아주겠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예, 사람이 그게 정확히 몇 살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성숙하면 예. 내가 잘 안 풀리면 남 탓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남 탓할 것도 있겠죠. 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정상적이에요. 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내가 그 점을 개선하면 발전을 하거든요. 예. 이 사람은 진짜 가까이서 연수원에서 동기도 해봤고 검찰 생활도 같이 해보셨고 예. 심지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으로도 만났었고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금도 제가 보기에 안 믿기실 것 같은데 현실은 윤석열이 완전히 탄핵되고 감옥에 완벽하게 갇히는 순간까지는 이게 현실인가 믿기지 않으실 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매주 이틀 화요일 목요일마다 예, 헌법재판소에 그 윤석열이 나와 있는 그 헌법재판을 보러 가신다는 감정은 진짜 묘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것은 분노고요. 적어도 이 정도 국민들한테 피해를 줬으면 정말 사과하는 게 맞죠. 그 말 듣고 싶어요. 예, 전두환이 끝까지 안 하고 죽었잖아요. 예. 전두환을 자연사하게 놔두는 바람에 또 이런 또 내란 세력이 생겼고 이번에 철저히 좀 단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이 한 번, 두 번 정도만 나오시면은 윤석열 탄핵된 뒤에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 자, 이 주말에 뭐 하십니까? 주말에 또 이제 시위에 우리 저 전주에서도 서울에서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가면은 집회 현장에. 시민들께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얘기 듣고 또 저는 진짜 그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게 국회의원이 시민들과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맞습니다. 이유가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이제 우리와 함께 광장에 서서 이렇게 시를 같이 윤석열 퇴진, 윤석열 파면을 외쳐주는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시민들 같이 해주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또 그 가면서 또 제가 힘도 받기도 하고 또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보시면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잘 찍어주세요. 이성윤 의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인격적으로 존경할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화면 상단에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후원금 없으면 정치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농협 301-0345-5646-51 이성윤 후원회로 부탁 좀 드리고요. 새날은 물러갔다가 다음 주 방송에 다시 오고요. 또 일주일 빡시게 일했으니까 다음 주말에 좀 잠깐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의원님도 또 조만간 다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